자기가 이런 그리스 고대에 살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직업의 스펙이라면. 전 소피스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그 호메로스처럼 이제 은유시 이제 썰 푸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뭘로 살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그리스어 과외 선생님으로 그리스어 과외 선생님 귀족들의 왜냐면 예, 내리 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네, 제 책 제목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고요. 저자는 투키디드스입니다. 예, 오늘 몇 쪽 해주십니까? 제가 읽을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29쪽. 예, 시작하십시오. 옛날 사람들이 허약했다는 것은 다음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말하자면 트로이아 전쟁 이전에는 헬라스가 공동 보조를 취했다는 기록이 없다. 내가 보기에 그때는 나라 전체를 헬라스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데우칼리온의 아들 헬렌 이전에는 헬라스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고 나라 이곳저곳은 여러 부족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헬라스 고이족이라는 이름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다. 헬렌과 그의 아들들이 프티오티스에서 세력이 커져 다른 도시에 원군으로 초빙된 후에야 이들 도시의 주민은 헬렌가와 교류하면서 차츰차츰 헬라스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이름이 다른 이름을 모두 대체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호메로스가 이 점을 가장 잘 입증해준다. 그는 트로이아 전쟁이 끝나고 훨씬 나중에 태어났지만 어디에서도 그들 전체를 헬라스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 헬라스인들인 아킬레우스의 프티오티스 출신 대원들에게만 이 이름을 쓰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간적 배경은 그 트로이아 전쟁이라고 하는 이 헬라스 시대의 가장 큰 전쟁, 고대 시대의 가장 큰 전쟁 중이었던 그 전쟁 중에 하나였던 트로이아 전쟁 전후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이아 전쟁 이후부터 이 헬라스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그로부터 호메로스라고 하는 트로이아 전쟁 이후로 아주 오래된 뒤늦게 태어난 사람까지도 헬라스의 이름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고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트로이 전쟁을 기원전 한 1200년 정도로 잡고
지금 읽고 계신 펠로폰네소 전쟁을 400년, 450년. 예, 트로이아 전쟁과 펠로폰네소 전쟁 사이의 그 축이네요. 네. 예, 좋습니다. 그 공간적 배경으로는 일단은 헬라스라고 하는 이 세계 지중해 지금 그리스 혹은 이 그리스에서 이 터키 아나톨리아 반도 해안가 정도까지 그런 일종의 다도의 세계 그런 거를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프티오티스라고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저도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티오티스 출신의 헬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헬라스 지역에 있는 그리스 지역의 다른 도시들의 이제 일종의 용병으로 부르게 돼서 그 사람의 이름이 더욱더 넓게 퍼졌고 헬렌이라는 그 엄마 이름이네요 결국. 아니 여기서는 남자입니다. 아 남자예요? 네, 그 헬렌 그리고 헬렌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와 그 아들들이고요. 헬렌 헬렌 가의 남자들이 용병으로 참여했고 그것이 이제 헬라스라는 이름으로 그리스에서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헬렌이 지금은 여자 이름인데 네. 그 당시 헬렌은 남자 아빠 이름이었군요. 네. 예.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프티오티스 출신의 헬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고요. 그들은 이제 일종의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용병으로서 그 도시를 지켜주고 외적으로도 지켜주고 그런 이름을 불리게 되었고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헬라스라는 이름은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도 많이 모든 전체 그 그리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들이 존재했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0년부터 지금 현재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기원전 400년까지 일종의 800년간 그 이름들이 계속 불리게 되었고 현재 시점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점에서는 헬라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예. 이 장면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헬라스는 하나가 아니었다입니다. 헬라스는 하나가 아니었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트로이아 전쟁 이전에 그리스 즉 헬라스는 약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헬라스 지역에는 헬라스라는 이름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이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부족들의 이름이죠. 네, 부족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 보조를 취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헬라스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문장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예상해 보자면 그 헬라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세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트로이아 전쟁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고 그 와중에서도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시점에서 어떻게 분화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헬라스 세력 사이에 분열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의 발발과 더불어 헬라스의 분열을 코멘트할 거라는 거죠. 네. 예. 어떤 쪽 헬라스면 이제 그리스와 펠로폰네소스, 아테네 이타카 지방이잖아요. 네. 이타카 지방과 펠로폰네소스 반도죠. 네. 스파르타가 있는 그리고 위에 이제 테베나 저 위에 마케도니아 쪽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터키 이쪽 지금의 터키 이쪽에 그 이오니아. 네, 이오니아 예. 지방.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영향이 가장 가까운 이오니아 쪽에 베반이라 그러나 분리가 있는 거죠. 네. 예, 이오니아 쪽에. 거의 이제 이오니아 지방은 사실상 거의 식민시처럼 활동을 하고 이제 그 와중에 더 가까운 이제 펠로폰네소스 쪽에서는 페르시아 전쟁 당시에 편을 많이 들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오니아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이 그 아테네 쪽이고 펠로폰네소스가 이쪽이죠. 더. 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가장 원거리가 바로 스파르타죠. 그래서 네. 스파르타는 사실은 좀 덜 끼려 그랬죠. 그렇죠. 네, 거의 덜 끼려고. 간을 봤죠. 정확하게 네. 얘기하면.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입장이니까 피해를 제일 덜 받을 확률이 높고 보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다면 한국이 아테네라면 스파르타는 일본 정도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예. 아까 그러면 그 옛날 사람들은 허약했다는 게 한 개인의 피지컬적인 허약이 아니고 그리스 헬레네라고 하는 전체의 그리스인들은 함께 공동 보조를 하지 않아서 허약했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테네를 중심으로 또는 스파르타 중심으로 함께 보조를 해서
페르시아와 한번 맞짱을 떴다. 네. 그런 뜻이네요. 네. 예. 강력한 힘을 갖게 됐다. 뻔히 알면서 여쭙니다만 고대의 그런 용병 조직, 저는 그 헤라클레스도 그냥 용병의 용병. 대장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게 신화가 된 건데 전설이 된 거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왜 예전에는 그런 용병 무기가 근대까지 있었잖아요. 네. 왜 그 용병이 인기가 있고 꼭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고 역사까지 바꿨을까요? 예. 딱 한마디로 얘기를 비용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용이요. 네. 전체 측면에서 전 국민을 동원하는 것보다 용병을 쓰는 게 쌀 수 있지만 네. 그것도 비용이 어찌 보면 국가의 그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많은 비용을 요구했거든요, 사실은. 네. 예. 그래도 용병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기 관점에서는 뭐죠? 무기 관점에서는 근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무기를 썼고 예전에는 어떤 무기를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대에서 이제 총이 총이죠. 생기면서 예. 총은 기술이 많이 필요 없죠. 없죠. 예. 하지만 이제 칼이나 뭐 말 이런 이제 뭐 마상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기사 혹은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전투 기술이 필요한 예. 집단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용병을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전투 기술은 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칼 갖고 수련하라 그러면 전 3년은 수련해야 되는데 총은 하루면 끝나잖아요. 하루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또 직업이 분화되어 있으니까 농사만 짓는 거고, 예. 물론 그리스 도시국가는 부족단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나가서 시민들이 싸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용병 집단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근대에도 그렇고, 예. 예전에 레리가 이런 그리스 고대에 살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졌을 것 같아요? 직업의 스펙이라면? 전 소피스트.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세요. 그 호메로스처럼 이제 은유시 이제 썰 푸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피지컬적으로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예를 들어 종군을 이제 일반 병사로 했다가 뭐 이런 페르시아 전쟁 같은데 이제 그 뭐라 그래 그 노젓는 사람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하고 이제 그걸 이제 평민이 자기는 평민이다. 자유인이면서 평민? 시민으로 시민. 일반 시민 정도 노블 클래스는 아닌 것 노블 같다. 클래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뛰어난 언변술로 대중의 인기를 얻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 그 함선에서 자유 시민으로 노를 그 배를 저었잖아요. 네. 이제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노예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거기서 뭘로 살 것 같습니까? 거기서도 그리스어 과외 선생님으로 그리스어 과외 선생님 귀족들의 왜냐면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 페르시아도 그리스를 통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귀족들한테 그런 그리스어에 대한 좀 욕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거래하는 상인들도 그 상인을 키우는 집단에서 필요할 거기 때문에 노예로 그리스어를 하는 이제 일종의 노예 가정교사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방 노예가 되기 위해서 해방 노예가 되기 해방 노예가 그리스 시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없었을 있는데 겁니다. 그리고 로마 때 있었죠. 로마 때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스 때는 이제 없었죠. 없었죠. 그리스 때는 그런 형태는 안 됐고. 그럼 이제 영원히 그냥 노예로 살면서 주인의 신뢰를 받으면서 그냥 아무 말 하는 거죠. 그냥 목숨 살려주되 이제 나 없이는 안 되게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없으면 돼. 아테네 빼고 좋아하시니까 페르시아의 시민이 낫습니까? 스파르타의 시민이 낫습니까? 페르시아 시민이 나왔어. 스파르타는 별로 안 가고 싶어. 맨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5세부터 60세까지인가 군대 종사한다고 들었고 결혼도 지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단 결혼처럼 딱 지어서 이제 우수한 종자라고 해야 되나? 우수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거기는 이제 여성들도 마치 그 체력이 중요하다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회는 차라리 페르시아가 낫습니다. 페르시아가 솔직히 시민으로만 태어나면 노예가 문제지 페르시아는 문화도 인정했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더 선진국 지금의 미국이죠. 미국이죠. 지금의 미국. 그 당시로 따지면 진짜 완전 초강대국이죠. 그렇죠. 지금의 미국이죠. 근데 노예로 태어나고 싶진 않지만 시민 대 시민이라면 노예 같은 시민이 차라리 페르시아로 가겠습니다. 솔직한 이런 광고도 들어보시. 자 그러면 좀 풍부한 그 마음이 좋은 주인이 있으면서 먹을 거 걱정 없는 페르시아의
아까 그 그리스를 가리키는 네. 그런 노예의 역할과 네. 페르시아의 검을 다루는 전사로서의 시민 어디로 원하십니까? 아 페르시아 둘 다 페르시아인데 스파르타. 스파르타 노예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좀 부담스럽다 이거는. 아니 부담스러운 것도 그렇고 사실 아까 이 비유가 딱인데 노예 같은 시민이랑 시민 같은 노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네요. 네, 예.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저는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의 목숨까지 바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이런 이제 자유나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제 현대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되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자유가 없으면 그런 사회는 자유가 없으면 다 정해지고. 그러면 그 아까 페르시아에서의 노예의 입장은 비록 타이틀은 노예지만 그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타이틀은 노예지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스파르타의 그 전사 계급은 타이틀만 시민이지. 타이틀은 시민이지만 그 안에서 너무나 짜여진 어떤 전체주의 국가라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거기 이제 우수한 종자를 가려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떨어지면 네. 무참히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이거나 네. 애가 됐을 때 애기가 뭐 아프거나 그러면 그냥 죽인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 태어나도 몸이 안 좋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차라리 노예가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 좋습니다.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Yes, let us have your English book title. Yes, my book title is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written by Thucydides. Yes, my page is 36. 36. Yes, start please. Another point. Another point Which seems to me good evidence good evidence for the weakness for the weakness of the early inhabitants of the early inhabitants of the country of the country is this. is this. We have no record We have no record of any action of any action taken by Hellas taken by Hellas as a whole before the Trojan War. before the Trojan War. Indeed, Indeed, my view is that that at this time at this time the whole country the whole country was not even called was not even called Hellas Hellas before the time of Hellen, Helen, the son of Deucalion. the son of Deucalion. The name The name did not exist at all, did not exist at all, and and different parts different parts were known by the names of different tribes, by the names of different tribes, with the name Pelasgian predominating. After Hellen and his sons After Helen and his son had grown powerful had grown powerful in Phthiotis in Phthiotis and had been invited and had been invited as allies as allies into other states, into other states. these states These states separately separately and and because of their connections because of their connection with the family of Helen with the family of Helen began to be called Hellenic. Hellenic. But But it took a long time it took a long time before the name ousted all the other names. all the other names. Yes, well done. Excellent. Stuart, please. Yes, the first time background is when the time of the Trojan War. It is about before Christ 1200, and from the Trojan War, the name of Hellenic
was invented by the family of Helen It was and called. was called. So it was being called by the people to the time of the Peloponnesian War, so before Christ, about 450 or 30. And the place background is the word, Hellenic word, is the Athens, the region of Ithaca, and the peninsula of Peloponnese, which reside in the Corinth and the Spartan, and the Ionian region. It is near to the Persian Empire, and and one of the city called Putiotis. There are the people of a family of Helen, and they had got their name because they visited as allies to the other cities, so they had a name, fame, and so it becomes the Hellenic. And so the main character, so the family of Helen, and they might have the big skills in battle, so many cities have a connection with the family of Helen, so it was called the cities, and the people, a group of people, began to be called as Hellenic. Hellenic. Yes.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the Hellenic was not united. The Hellenics were not or was not. I think the Hellenic, I used the Hellenics. The Hellenics were not united. Yes, the Hellenics were not united. Yes. The reason why I choose this sentence is that first, at the Trojan War, the people called various names, called by various names. Second, after the family of Helen visited many, got their name, they called by Hellenic. Third, and when their impact grows their area, so the group of people in this region began to be called Hellenic. So I choose a sentence: the Hellenics were not united. And how the next story will unfold, I think, those Hellenic people will be divided when at the time of a Persian War. So geopolitically, the small city countries, I heard at the times almost 1,500 cities, but yes. it's not the concept of these days city. 500 were 200 maybe. Yes. So you said that the Hellenics were not united. Is these uncommon things or common things at the time? I think it is common thing. Common. Yes, common thing. So ununited situation is the common thing. Yes. So when they united is the uncommon things, right? Uncommon thing. Right. So when what did they unite? What case did they unite? Did they unite? Oh, did they unite in case they need to have some action? Action. With what kind of action? The military action. Military action. With the big enemy, like some ambush on Persia. I think before the Persian War, there were many the small ambush on the region of Hella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or between one of the big cities, they will get ambushed. So they need to have a grouped defense or grouped action. So if there is a threat, and they should unite. Yes. But not all of them. Not all. Yeah, not all of them. Sometimes Persian Empire tempted some of the cities, right? Yes. But those who refused the temptation, they united. Yes. So, but the Sparta and the Athens, they are two main cities. It is very hard to unite. Yes, I think. And the Seoul and the Tokyo, for example,
It's very hard to It's very write. hard to write. Never. It's impossible. Yes. And so the hired soldier and Helen and his family. Yes. And how many members do you expect their group at the time? The hired soldiers. I think To defend a city or to fight against another citizens. How many the soldiers or the families do you I expect? think below the 100. Below the 100. It is Reasonable. because But they're it's a big group. it's a big it's group, a- it's a warriors. rather big group, and I think at the first time is the Helen and his sons and some other the slaves. 5 to 10. Yes, but they got one, and they get the slaves and or support from the city, so they get bigger. So, but I think never be above 100 because they need to move to other cities very frequently. So I think they maintain the number as below 100 Maximum. I think. And in Osaka, one family, my son is one about 10 or 10 or 15. 15. And another is slaves were the supporters Yes. were hired what new soldiers. Yes, hired new soldiers and And- trained the soldiers. If the campaign is over, they fire and they move They move. the 20 another city and hire you guys. Yes, I think. Right. Yes, reasonable. Ye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토킹 어떤 점이 또 의미 있고 좋으셨나요, 레리? 이 부분을 원래 맨 처음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기억납니다. 예, 예, 그때랑 다르네요. 그때보다 훨씬 정갈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예, 특별히- 신기하네요. 네, 특별히 이걸 위해서 일부러 같은 부분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걸 위해서 뭐 특별히 더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요. 확실히 했던 부분을 또 하는 거는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또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또 다른 북토킹이나 또 로마사나 등등 참여하셨잖아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더 도움이 되는 것 세련미를 같습니다.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 그때 한번 말씀하셨지만 듣는 거는 결국 나를 위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어저께도 어떤 그 주부 두 분께서 저번에 한번 왔다가 다시 왔는데 리스너를 모집한다니까 자기 가입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분 한 분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 리슨만 해도 왜 내가 몰입하고 그 공간에 있는 느낌이 아직도 기억나지라는 느낌에 너무 신기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 그때 했을 때보다 뭐 적어도 수십 회 이상의 또 북토킹을 듣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지금의 세련미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예. 오늘 레디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 부탁합니다. 네. 영어 단어 예. 생각이 안 나죠. 이거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뭐 얘기했던 단어 중에도 좋고요. 저한테 들었던 것도 좋고. 제가 오늘 추천하는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temptate. temptate. Yes. 예, 어떤 뜻이죠? 유혹하다, 매혹하다. 예. 예. 그래서 그 단어가 오랜만에 들었어요. 지금 되게 좋아요. 오랜만에 브랜쌤 통해서 음,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했고요. 뭔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단어가 Temptation. 생긴 것도 예, 매력적이고 그래서 딱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예. 그래서 골랐습니다. 이 로팅힐이라는 영화에서 제가 기억나는데 노팅힐이라는 영화에서 그 북샵에서 책을 파는 그 휴 그랜트에게 줄리아 로버츠에게 그 책 도둑질한 사람이 이 폰 넘버 그러니까 줄리아 로버츠의 템팅 그러더라고요. 나 꼬시는 거야? 라고 템팅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단어인 것 같고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단어가 이제 또 나중에 쓸 수 있는데 용병이라는 단어죠. hired soldier. 네, 그 단어도 막상 쉬우면서도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you and I, we are just hired soldier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예.